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오전 새벽 5시 5분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 쪽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우리 대부업하고 소규모 이런 자본 사업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대폭 지금 폭락이 나타났거든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요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한가를 쳤죠.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가 거의 뜬 애들도 있고 안 뜬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글쎄 이제 좀 뭔가 이제 부서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해서 막 죽으러 갈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기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달러부터 보겠습니다. 지루해요, 그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뭐 차라리 떡나기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지금 정말 할 게 없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럴 때 굶어 죽어요. 왜냐면 차라리 쌀 때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쌀 때는 그냥 여러분 괜찮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이런 말 하겠지만 지금은 이 인간은 뭐 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듣기 싫어서 나가버린단 말이야. 죽을 맛입니다. 자, 달러입니다. 환율은요, 지금 1345원에서 살짝의 또 고점에 대한 형태를 조금 보여줬거든요. 정말 살짝 이제 고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440원대 일단 저항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앞에 구간은 이런 건 예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위험하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 쉽고 여기서 오른다 말하기 쉬운데 이 사이 구간에서 박스권 움직이는 건 디테일하게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단은 한 1360원 정도 제시고 하단은 1280원 정도 제시고 그렇죠? 막 맥시멈 요 안에서 평범하게 놀다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1160원 그죠? 여기랑 그 다음에 1120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안하게 안정화되고 놀다가 어느 순간 뭐 한국이 만약에 부러져 버리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죠? 한국이 박살나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미국이 먼저 박살나버리면 여기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차트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ABC 아니면 또 ABC 요거는 이제 요거랑 요거는 기회야 돼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 다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 근데 지금 당장 쭉 올라갈 거냐 쭉 떨어질 거냐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는 1360원과 1300 1280원 정도 사이에서 꿀렁거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기름값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 기름값이 제 생각에는 이게 올 연말부터는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사우디에서 감산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사실 비축유, 전략 비축유라고 하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양을 확인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셰일 오일인가요? 그거가 나오는, 그거는 이제 뭐지? 엄청 소량일 정도로 엄청 많은 양이 있는데, 그거를 6개월간 절반을 지금 써버렸습니다. 기름값을 참 안정시키려고. 그 물가를 잡으려고 쓴 거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미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채워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미국이 가장 강력한 게 군사력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랑 얘네들이 그래도 눈치는 보지만 깝치고 있지만 목 덤비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없으면 전쟁이 수행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역대급 위기입니다. 미국인데 하지만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미국이란 나라와 미국의 정부와 행정부와 미 연준은 다른 기업입니다. 사실상 미 연준은 로스차일드 영국계 자본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벤 버냉키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다릅니다. 찍어주세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정부 산하에 있으니까 찍어라 빨아라 할 수 있는데 걔는 거의 둘이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미국을 망하게 하진 않겠죠. 그래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하는데 국채도 지금 엄청 지금 최근에 국채 가격이 엄청 올랐죠. 작은 거. 그건 많이 올랐고 이제 장기 국채는 이제 노려볼 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불신이 생겨가고 있는 거라. 이게 불신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냐? 그렇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이 삼국 합의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글로벌 시장이 뭐 단호하게
딱 누가 단일 패권국, 옛날에는 이제 미국이 단일 패권국이었잖아요. 미국이 넘사벽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랑 중국이랑 손잡으면 비빌 수 있게 되는 거라.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못 이겨요.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켜버려가지고, 제가 그때 그건 전쟁 일으키기 전에 얘기했거든? 일으켜버려가지고, 그래서 러시아가 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실 평범하게 갔다면, 이제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러시아의 툰드라 땅들이 녹으면서, 거기가 엄청난 곡창지대,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창지대가 들어오게 되고, 러시아가 이제 위에 이제 그 영구동토라고 하죠. 그 얼음이 녹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머지않아 녹을 것 같거든요. 송구한 얘기지만,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제가 27년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좀, 한쌤이 이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이죠? 예언들이, 근거 없는 그냥 찌라시는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때 이제 전쟁 이야기를 제가 3년 전쯤 많이 했거든요. 25년에서 27년 사이. 그러니까 27년 정도 유력해 보인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25년부터 전체 상승을 하다가 27년에서 고점에 찍고 저 세상 간 나라갈 차트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7년대 전쟁 가능성, 세계 3차 대전이죠. 그 가능성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요즘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런데 그 전쯤 해가지고 30년, 20년 요쯤 해가지고 저는 태수면이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후가 급속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급속도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송도라던가, 뭐 해운대 쪽 그런 뭐 마린시티라던가 이런 부분 지금 물이 좀 파도가 오면서 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 잠긴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수 배수가 잘 안 돼서 불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홍콩도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그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돼요. 세상 그 모든 걱정 다 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너무 환상의 판타지로 넘어가니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일단은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 1대1로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막 돈을 막 쓰면서, 그죠? 막 쓰면서 막 지어주고 그걸 갖다 갚지 못하면 그 사용권을 가져야 되면서 그 사용권을 쓸 때 위안화를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사업을 다 했었죠. 이거 중소 나라들, 좀 못 사는 나라들 위주로 쭉 돌렸고, 이자도 지금 많이 받아먹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이번에 이제 가스를 루블러로 결제를 해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가스 가장 많이 추출한 나라니까, 루블러로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루블러의 힘을 만들어 놓으려고 저는 했다. 라고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죠. 그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그냥 그럴싸하니야? 뭐 정말 엉터리냐?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한 번쯤 고민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원건 패권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응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걱정 좀 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역대급 위기다. 이번에 항상 달러 패권국이라고 해서 달러로 지금 감당이 안 돼 버리면,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 지금 과거에는 중국이었는데 지금 일본, 중국이거든요. 둘이 합쳐서 약 2경 이상 들고 있어요. 중국 전체가 약 4경, 빚이 4경 정도 되는데 그 두 나라의 빚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말 다 했지. 그죠? 아무튼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나, 여러분들 그냥 투자하실 거 없으면 에나 사세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여러분들 살 거 없으시면 에나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에나가 제가 1달러 정도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때 에나를 샀거든. 우리가 저희 부모님들 모시고 한번 어디를 좀 일본 한번 가려고, 멀진 않아요. 그냥 후쿠오카 쪽 한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샀어요. 그냥 딱 깔끔하게 파시더라고. 그래가 그냥 깔끔하게 샀는데 리박스 떨어져 버렸네. 한 5만원 손에 봤죠.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에나를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에나는 돈은, 얘네들은 화폐잖아요. 실패하면 그거 가서 쓰면 돼요. 그죠? 일본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단단합니다. 네. 뭐 일본 침몰 해가지고 뭐 일본이 꼬라박아 버리면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정도 모습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이제는 봉우리를 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봉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은행 쪽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제가 정확하게 무슨 기업들인지 다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봤을 때 얼추 금융 쪽에 관련된 애들인 것 같아요. 그 랜딩트리 같은 경우는 대부업을 하니까 돈 빌려주는 업체들하고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빠졌다는 것은 그런 관련 뱅크가 있으니까 어쨌든 은행 쪽이 얘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거의 이 정도 이례적인 폭락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3천리처럼 빠질 수도 있다 말씀드렸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까지 빠지겠냐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꺾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이어보면 이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꺾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여기가 진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재수없으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지금도 그 시각에서 그 후회는 하지 않고요. 조금 더 올라간 것 뿐이죠. 아주 조금 올라갔죠. 아주 조금. 그런데 여기서 이게 패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또는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게 빠져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중요한 건 이제 이 추세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리고 지금 이 추세 하나가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이걸 넘어가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런 모멘텀 미국 시장이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미 챗GPT 이슈 다 써먹었고 2차전지 이슈 다 써먹었고 금리 인하 이슈 하나 남았거든요. 금리 인하 이슈. 금리 인하 이슈로 한번 흔들어주고 또는 금리 동결 이런 걸 하면서 한 번 더 흔들어주고 5월 5일날 5월 4일날 지금 내일이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이 5월 3일 5월 4일날 그 FOMC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겠죠. 얼마나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0.25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해버릴지 이번에 은행이 물어줬으니까 아마 골치 아플 거야. 근데 어느 쪽으로 가든 이제는 시장이 그렇게 일시적으로 잠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좋은 쪽으로 반응이 힘들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지지력이 굉장히 강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지 않을 거다. 똑같이 말씀드렸죠. 그죠? 꼴랑꼴랑꼴랑 거리다가 6월 달에 지금 이제 그게 있거든요. 요번에 대출 미국에 그런 관련된 게 있더라고. 이슈도 있는 거야, 보니까. 6월 달에 하락 추세로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지금 일단 유력하다. 그럼 그때 이 구간까지 매매를 해도 되느냐? 저는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제 5월입니다. 그죠? 2달 남았는데 2달 동안 손 빨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쉬면 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고민이 있었긴 한데. 아무튼. 요런 모습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 그림이 나와도 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600불, 역시나 이 자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온다면, 왔을 때 이제 꽉끼는 차트를 잡는다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하락장, 앞에 거 영향을 받는 대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하락장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좀 제가 그 말을 좀 강하게 하는데 이 기회가 될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만큼 빠지는 건 당연한 짓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만큼 올랐는데 절반 정도 빠지는 건 의뢰 그런 거예요. 의뢰. 그죠? 그러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한 번쯤 걱정해 보실 수도 있겠죠. 우리 코로나 때가 요때였거든. 그죠? 이게 바로 빠지는 그림이 아니라 만약에 제 생각엔 빠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쿵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나오면 이제 진짜 장기 침체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아싸리 빨리 두달 맞는 게 나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제가 25년 넘어가서 이제 좋은 시장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과연 미국이 이렇게까지 떨어질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 딱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확실한 거는 여기서 여기서 꺾이고, 여기 좀 침체하는 모습,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뭐 이런 모습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네. 조금 더 가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식을 사시더라도 12,000포인트 아래 12,000 근처 아래에서 살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폭락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요 지표 상태도 이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돌아 꺾일 상태는요. 일단은 좀 불편한데 흐름도 지금 파도가 요동치고 있죠. 그죠? 바로 일평들이 막 꼬여서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는 원 포인트로 잡아서 쭉 끌고 가기 힘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맛있지 않다는 거죠. 무리할 필요 없다. 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조금 많이 빠졌었어요. 그죠? 박스피, 역시나 박스피였었고, 이렇게 쭉 행보 2008년 여기 이렇게 돼서 행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살짝 요 자리, 뭐 말씀드렸던 자리였죠. 그죠? 당시에. 그리고, 코스피는 많이 빠지게 되면 한 19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경제력이 지금 그만큼 약한가라 질문 던져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진 않아서, 일순간에 패닉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질만 하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슈는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적인 거 빼놓고는. 만약에 부동산이 이제 개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뭐, 이제 FPF가 터지면서 이제 그 기업들이 다 줄줄이 그냥 도산이 나는 거지. 또. 그렇게 버리면 이제 폭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역시나 코스피도 그렇게 맛있는 자리는 아니다. 시장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저점으로 단타를 쳐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아주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려드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왜이기는 한데 이게 한 번 더 들어줄까? 난 질문 던졌을 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어쨌든 좀 지루한 시장이 연출될 것 같다. 뭐 그게 결론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봉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직냉이 돼서 꺾여질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여기를 맥점으로 잡아드려 900 넘어가면 이건 꼬라박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번에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쵸? 에코프로라 이런 애들 반등을 좀 주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로 가는 흐름보다는 여기서는 좀 정체되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요 을목 옆에 알을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예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뭐 저점을 이탈해서 막 1900 이렇게 빠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2400 정도, 코스피 2400 그리고 코스닥은 한 800 780, 800? 요 정도 자리에서 우리가 단타를 하든 뭘 하든 물리듯 뭐 그렇게 하는 건 말은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펀트 요런 상황에서 펀트나 이제 그 뭐 종목 단타는 치실 수 있겠죠. 지수적인 측면이니까. 네. 종목들은 우리가 공부했던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그 공개 방송이죠. 우리 그 스터디를 그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수급적인 측면들만 보고 오셔가지고 이 차트 어떠냐 저 차트냐 좀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 때 이걸 봐드릴게요. 그죠? 여러분들 물린 거 막 말씀하셔도 좋고, 그죠? 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주식. 네, 하이트진로. 제가 하이트진로 추천을 했었어요. 하이트진로 우리가 추천했었죠. 보여드릴까요? 하이트. 네, 이거 보기 싫어도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먹고 살아야 돼. 저는 밥줄이니까요. 자. 자, 하이트진로 하방, 요거죠. 언제죠? 3월달이다. 하방 2만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정찰 박아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2만원 정도까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2만원 살짝 1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첫 반등이 나왔으니 정찰동도 해보셔도 좋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하셔도 좋다. 그리고 역시나 장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 자꾸 드렸어. 4월달에. 그죠? 보실까요? 4월달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술이죠, 술. 그러니까 술 같은 경우는 이게 독과점은 아니고 독과점 기업이에요. 그죠? 카스 쪽에 오비, 그리고 하이트 이렇게 있는 진로 하이트 이런 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보시면 일단 저렴해요. 그죠? 우리가 보시면 가격 저렴하잖아요. 2011년보다 더 저렴한데요. 요즘 세계 매출 도나 좀 떨어졌나? 그죠?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대이기도 하고, 최근에 거래 조금 들어왔죠. 물론,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만원, 조금 더 빠지게 되면 한 9,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녀석이 배당이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럼 뭐, 매매하고, 뭐, 수익 나면 익절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닥을 돌리려고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아성차처럼 이렇게 하늘로 솟으려고 하는 종목들 말고, 얘네들은요
일단은 회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얘가 이미 이제 습관이 반영돼서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 근처까지 가가지고 만약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1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게 재수가 없으면 한번 크게 한번 조정이 나와야 조정을 크게 맞아야 되거든요.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들. 포스코 퓨처엠이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이번에 정말 좋으니까 이렇게 상승했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물려도 볼멘 하단에서 물려라라고 말씀 많이 드려요. 상단 넘어갔잖아요. 그죠? 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더 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나 이런 데 눌림목 또 돌파하는 순간 우리가 매매 기법이 어떻게 돼요? 항상. 그죠? 이 전체 상승이 나왔을 때 이때 사도 지금보다 싼 가격이죠. 많이. 하지만 나왔을 때 이런 눌림목, 임펄스스러웠네. 수급도 여기 많이 들어왔네.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눌림목 또는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 그리고 돌파했다가 조정전 이런 자리들, 이런 데서 노리는 게 맞는 거예요. 돌파했다가 조정전 이런 자리들, 이런 데서 분할매수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뻗떡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면,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25만원 올 거거든요. 제가 3천리도 이런 말씀 드리죠. 이거 25만원 30만 사이 무조건 올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들어가서 가면 좋지. 근데 팔고 막 사가지고 올라가서 팔면 되게 좋은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상승, 물려서 상승, 그러니까 사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또 팔지는 않더라고. 더 사더라고. 이번에 삼천리 하고 이제 그런 뭐 세력지들 했던 것들에서 드러났잖아요. 더 사라, 더 사라, 더 오른다, 더 사라. 걔네들 그렇게 넣다 보니까 전재산 꼬라박고 그 마진들을 땡겨가지고 병신 됐잖아요. 몇십억씩.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짓들만 안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정보보다는 이제 바닥을 파고 돌리고 있는 정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좀 찾아봐 주세요. 롯데정밀화학, 제 예전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쳤던 분 추천해 주시 물어보시더라고. 저 이거 좋다 그랬어요. 잘 오르잖아, 봐봐. 근데 이게 아까 그것처럼 상승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죠. 맞죠? 얘 배당 많이 주거든요. 5% 넘게 주거든요. 전 이 회사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어쨌든 싼 가격이냐 질문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운이 좋으면 이제 유통 돌파하고 이제 우리 아까 그런 애들처럼 상승이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업황이 좋고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면. 이 봐봐, 이거 이렇게 된다, 이게 잘못하면. 아까 걔네들 여기가 샀든 여기 샀든 뭔 상관이에요? 하나쌤 여기서 다 팔라 그랬죠. 다 파세요 쭉. 그러니까 여기서 못 판다니까.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이 거래가 없어 못 팔아요. 꼬라박아 버린다고 잘못하면. 그죠? 네. 요거서 저거도 잡아가지고 15만원 넘어서 다 팔아라 그랬고. 가든 말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린 사람들은 업보야. 님들 알아서 하세요. 갈 수도 있으니까 가면 팔아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신의 영역이죠. 그죠? 삼천리도 매수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좋죠. 삼성전자 대한민국 대표하는 종목이고, 좋아요. 수급도 아직도 괜찮은데, 여기랑 지금 두 개 다 터졌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멘텀을 가지고 강하게 상승 랠리를 쭉쭉쭉쭉 가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주었다가 횡보성 조정을 주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업황을 타면서 메탈을 잡고 뭘 잡고 새로운 이걸 뚫고 올라갈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수 있을지, 그죠? 노란색 선이 지금 돌아내려오고 있죠? 돌아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지금은 타점적으로는 조금 그렇다.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 이때 매수율을 얘기하거든요. 삼성전자도 보여드릴까요? 네. 그죠? 여기 보시면 3월 22일 6만원 선절로 단타 가능하다. 2% 받으실 반절 청산해라. 그죠? 여기다 3월 여기 때다, 요때. 그러니까 요게 잡혀야 돼요. 요게 이만큼 왔잖아. 그럼 꽤 많이 올랐죠. 삼성이 이 정도 올랐으면 10% 가까이 올랐으면 꽤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청산하기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나쁘지도 않다 이러면서 이제 요 자리 6만 2천원인가 3천원인가 한번 살짝 작은 타점이 있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생방송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진행될지 부분, 그리고 7만원을 만약에 터치 68,000원 넘어가게 되면 이 물량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 삼성은 여기 잡았어요. 우리 32,000원대 보여드릴까? 또 보여드릴까? 여기 있다. 자, 강력 매수 지역 48,000원, 그죠? 여기 보시면 58,000원, 58,000원 여기서, 그죠? 이 자리. 그런 이게 작년입니다, 그죠? 22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58,000에서 약 만든 58,000 요 자리죠. 전체 다시 모아가도 좋습니다. 1월달 어때요? 몇 대죠? 그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서 분할 매수 쭉 깔았고 익절하고 여기서 다시 모아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뒤가 막 귀신 같다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거래가 들어오는 시간이 나왔고 이 자리는 우리 코스피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봤잖아요. 그렇죠? 이걸 봤으니까 여기서 노리는 거야. 여기가 정석이에요. 이쪽이고. 그러니까 실제 어깨가 역헤드 숄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이쪽 어깨가 정석이에요. 이걸 구경하셔야 돼. 근데 요거는 한쯤 이제 스킬피를 잡아본 거지. 삼성전자로. 그럼 얼마가 먹은 거야? 뭐 실제로 절반 시도로만 먹었어도 꽤 달달하게 먹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 안 위험하다고. 안 위험하다. 안전한 게 제일이에요. 뭐 SDI 같은 경우도 뭐 됐고 SDI 이것도 별로 비싸서 내가 별로 안 좋아했죠. 그죠? 한쌤은 절대로 비싼 건 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판다는 건 이렇게 내려 떨어진다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을 쭉 옆으로 이렇게 쭉 파는 모습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죠? 카이 같은 경우도 뭐 좋다 그랬었는데, 그지? 여기서 이제 이제는 사면 안 된다 꼬라박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나중에 10만원 20만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면 이 심리가 못 버텨요, 여러분들. 꼭 그냥 무조건 저점을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뭐 셀트리온도 단타 지역에서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단타 이야기 드렸고, 그쵸? 또 이것도 다 말씀드렸던 거잖아. 보여드릴까? 안 보여줄래? 이건 인정 안 할래. 너무 많이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저점이 깨지면 땡큐 하시면 됩니다. 네. 땡큐. 그래, 금호타이어. 그렇죠. 요런 종목들. 제가 추천 종목이에요. 금호타이어도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2월 1일날 장시작 단타 가는. 어때요? 그죠? 금호타이어.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장시작시. 몇 대죠? 올라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요 모습이 딱 여러분 요 모습을 찾으세요. 요 모습을. 그러니까 요런 모습. 요거예요. 거래 탁 터지고 요 자리에 딱 넘어가는 요런 거. 요 모습. 이게 단타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오른다고. 와, 대박 났네, 그치? 그쵸? 요런 거 찾으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좀 찾아가지고 나 좀 같이 차트 좀 공유해주고 해요. 단톡방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실 때.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금호타이어는 회사 망하겠어요? 망하지 않겠죠? 금호타이어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 낙하사는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너무 거품이었단 거지. 그지? 근데 제 소스는 이렇게 된다니까? 요번에 누구냐, 저기, 니콜라? 미국의 나스닥 중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고점에서 물리면 재수가 없는 거야. 이 봐봐, 이거. 이 법규 차트잖아요, 법규 차트. 그쵸. 심택. 이것도 여기서 누구 누구 살려드렸었는데, 이 봐봐.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요, 여기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모에 빠지지 마세요. 네.
자, 뭐 좋은 종목들 못 찾겠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점점 매력적인 모습을 변해가려고 하네요. 카카오뱅크 만약 저점 끼타라면 여러분 잡아보세요. 12,000원, 12,000원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 네.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도 제가 단타 시황을 냈는데 자리를 안 왔어요. 제가 38,000원 말씀드렸거든. 39,500원. 아이고. 그쵸. 아, 까비 아깝소. 반등 못 먹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고 그런 거요. 네. 자,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독특해요. 이렇게 갸우뚱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스터디방 많이 노크해주세요. 이제 스터디방은 요 6월자로 이제 스터디는 마감이 되고 이제는 그냥 시황방으로 바뀝니다. 그냥 이제 시황 드리고 이제 뭐 그냥 그 수급적인 이야기들 계속 반복해 드릴 거고. 그러니까 인력 파동 이런 거는 그냥 안 하려고 힘들었어. 자, 아무튼 요 자리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 때 뭐라 그랬냐, 소디움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생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금을 따라가느냐 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스닥을 증시를 따라가느냐 부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번 증시가 빠지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할 때 지금 비트코인에 돈이 들어온다. 이것이 과연 지금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이런 조정파의 웨이브가 등장을 했고 그게 여기를 기준으로 조정을 봐야 돼.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쵸? 여기 지금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이제는 여기를 손절을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아직도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이거 꾼드는 할 수 있어요. 꾼드는 요거 잡고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거의 더 줄어들었다는 건 이제 수렴이라는 거기 때문에 수렴은 이탈되면 나중에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죠? 수렴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못생긴 수렴. 근데 이 되게 애매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런 데를 잡아보라 이렇게 더 캐너셜 나오면 잡아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분봉으로 보면 아마 또 뭐가 또 들어왔을 겁니다. 공식이요, 공식. 어떻게요?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고 한 번 더 빠져도 된다 그랬죠? 거래가 터지고 옆에는 횡보할 때 어떻게 돼야 돼? 거래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죠? 그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린다. 이 공식이야. 기억하세요. 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무조건 공식이에요. 이게 역헤드앤 숄더의 모습이야. 근데 규모가 작냐 크냐의 문제거든? 근데 이건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임펄스 웨이브로 예쁘게 등장하지 않고 지저분하게 나왔죠, 그죠? 익스펜딩 형태를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조정파 형태로. 그죠? 띄고 지금 반등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가시는 분들은 여기를 선조를 잡겠죠. 또는 여기 잡으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그리고 보시면 추세가 지금 한 개는 이렇게 지금 요 추세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요 추세가 끼타이 되게 되면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끼타이 되게 되면 뭐 이쪽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28,400불 정도의 손절 잡고 들어가서 27,800불 정도에서 로스컷을 해보겠다. 이렇게 세팅하셔도 되겠죠. 이거 매매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죠? 매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수급이나 흐름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동 평균선 배열 상태도 지금 되게 오묘합니다. 그죠? 오묘한 상태고 스토캐스틱 배열 상태도 뭐 이게 다이버전스 뭐 이게 되게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되게 더럽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주봉급 클래스에서 지금 봉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닥이고 이게 봉이잖아요. 과에서도 봉을 만들고 있는데 두 번째 봉우리가 좀 더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얀색이 533, 이게 노란색이 1666이거든요. 토집을 좀 두껍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얘가 쉽게 빠지진 않을 거야. 나 쉽게 빠지진 않을 거거든. 그런데 다음 봉우리가 그려지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해서 나중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는 요거는 꽤 많이 빠질 수도 있어.
과열권의 초입이 아니라 두 번째 봉우리거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봉우리 좀 빠졌다가 세 번째 봉우리 등장하게 되면 하락세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상승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조금 남은 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도전해 보셔도 좋고 뭐 저는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좀 비싼 가격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냐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럴 수 있겠다. 그걸 먹을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 못 져준다. 저는 안 먹을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역 포지션 또 숏 포지션을 인버스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럴 거예요. 너터무니없이 비싸진다라고 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타이밍적인 친구는 지표적인 친구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네. 자, 우리 코인 차트들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슈팅 나왔던 애들 지금 조정이 좀 4월부터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눈에 띄는 애들이 있잖아요. 바닥을 타고 돌리는 애들. 샌드박스는 지금 이렇게 꺾이죠, 그죠? 이렇게 꺾여버리면 좀 안 좋고. 썩 예쁜 애들이 없다. 주봉에서 지금 바닥을 타고 돌리는 애들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바닥을 타고 돌릴 때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스테이스홀도 그렇고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얘가 여기서 강력하게 슈팅이 나고 쭈르륵 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요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면 요때 들어가셔야 돼요. 요때. 당장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당장 하게 되면 요때 들어가셔야 돼요. 항상 매매가 그때요. 요때. 보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보시면 맞죠?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갔지만 부러져 버렸네. 왜 부러졌을까? 역비에 엄청 앞에 이 하락이 너무 강했으니까 관리하셔야 되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죠.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열심히 얘기 드렸지만 사실 뭐 남는 건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금 금융권들이 조금 타격을 입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있고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은 그냥 즉시 따라가는 거 맞다. 이거 그냥 핀체다. 이거 답도 없다. 그런 애들 많다 지금은. 근데 우리 비트코인만큼은 그래. 비트코인만큼은 금을 따라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봉? 오늘 양봉 떴죠. 이게 정말 애매한 거거든요. 저는 나스닥 따라간다고 보면 아직도 나스닥 쪽이 더 유력하다고 저는 한번 봅니다.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근데 지금 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 금 가격도 제가 이때 2,040달러 말씀드렸었고, 그죠? 만약 상승 크게 여기서 잡으라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 크게 상승한다면 2,200 정도까지는 가능성 있다. 2,2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걸 모으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진입을 할 거냐 라는 질문 다시 던질게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해라. 난 여기서 살아와 있다. 추세적인 지지는 일단은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금도 별로 나한테 한샘한테 별로 매력은 없다. 이거 도대체 뭘 사라고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그랬죠. 잘 모르겠으면 귀금속 사세요. 잘 모르겠으면 금이나 은 사세요. 은 사세요. 은 맨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시간이 걸렸고. 그죠? 이 정도 요약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